12화에서 청수현은 사기 사건으로 시끄러운 상태인데요. 외지부 사무실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영은 피해자들을 변론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사기 사건 배우로 지목된 사람은 바로 김낙수이죠. 태영은 청수현에 등장한 소해로 인해 또다시 위험에 처했는데요. 태영은 과연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까요? 드라마 시작부터 태영에게는 오라버니가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한씨 부인이 태영에게 오라버니한테 인사차 가자고 했으나 한 번도 간 적이 없죠. 한씨 부인은 현재 한양에서 공부하고 있는 오라버니한테 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일부 시청자들은 오라버니가 태영을 구하기 위해 암행어사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런 가설을 세울 수도 있어 보이죠. 그리고 태영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등장한다면 정말 통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더기를 괴롭힌 소해부터 잡아들이는 것이죠. 현재 도겸 또한 홍문관으로 발령을 받아 한양에 가 있는 상태인데요. 어쩌면 두 사람 중 한 명이 암행어사로 청수현에 등장해 태영을 구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암행어사가 등장하는 건 박준기 일행을 벌하고 태영을 구하는 것이 목적일 텐데요. 만일 암행어사가 등장해 김낙수와 소해를 벌해버린다면 태영이 재판받을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1화에서 태영이 광화문에서 재판받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는 건 박준기 일행의 권력이 건재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죠. 재판장에 등장한 태영을 향해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만을 본다면 태영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거라는 건 모두가 예측할 수 있죠. 승위도 윤겸이 아닌 것이 밝혀진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작가가 의도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첫 장면에서 결말을 예측할 수 있게 보여줌으로써 극적인 반전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1화에서 태영이 보여준 모습은 아무리 외지부 태영이라 하더라도 너무나 당당했는데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었죠. 오히려 자신을 압송하는 관졸들을 주눅들게 만들었는데요. 어쩌면 태영이 관군에게 한 이 말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영은 자신의 손목에 오라를 묶으려는 관군에게 이렇게 소리쳤는데요.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으러 온 것뿐이니 묶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이죠. 게다가 형구를 사용해서 안 되는 사람에게 사용하면 장60대를 맞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태영의 포스에 놀란 관군이 한마디 말도 못하고 바로 물러서죠. 결국 태영의 이 말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혐의가 있어서 재판받으러 온 것뿐이라는 말이죠. 이 말인즉슨 자신이 구덕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이곳 재판장에서 태영이 노린 것은 두 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정말 태영이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구덕이는 지금까지 언제 들킬지 알 수 없는 자신 신분에 노심초사하며 불안에 떨며 살아왔는데요. 그래서 10년 동안 불면증으로 편하게 잠을 잘 수 없었죠. 아마 이곳 재판장에 구덕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줄 결정적 증인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한씨 부인이죠. 구덕이는 윤겸의 청혼을 받았을 때 이런 날이 올까봐 거절했었는데요. 신분이 들통나게 되면 자신뿐 아니라 집안까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끝까지 자신이 지켜주겠다며 혼례를 치르게 한 사람이 바로 한씨 부인입니다. 옥필승대감은 청나라 사신으로도 부임했던 모두에게 존경받는 분이었는데요. 그런 집안의 할머니가 자신의 손녀가 맞다는데 누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을까요? 앙반인 한씨 부인이 노비인 구덕이를 자신의 손녀가 맞다고 편들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박준기와 김낙수 소해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 임무를 맡은 사람은 바로 도겸과 승위일 것으로 보이죠. 특히 도겸은 현재 한양에 있는 홍문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 홍문관의 역할을 보면 조선시대의 국왕의 자문과 정책 연구 등을 담당한 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임금을 가까이에서 대면할 수도 있는 자리인 것으로 보이죠.
특히 이들이 범죄를 밝혀 처단하려는 자는 호판대감인 박준기와 배후에 있는 병조 판서인데요. 이들이 상대하기에는 권력이 너무 거대하기에 아무리 범죄 혐의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처벌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장소를 모두가 볼 수 있는 광화문 재판장으로 선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에서 비리를 낱낱이 밝혀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에 도겸이 미리 작업을 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권례의 만수삼에 대한 소문을 퍼뜨려 각고을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이죠. 어쩌면 대대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태영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억울하게 무고를 당했다고 하소연할 것 같은데요. 청수연에서 만수 3사기 사건이 대대적으로 발생했고 자신이 피해자들 편에서 외지부를 맞자 자신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는 것입니다. 그 작자들이 바로 박준기와 현감이라는 것이죠. 승위와 도겸은 결정적 순간에 짜잔하고 나타나 그동안 밝혀온 그들의 비리범죄를 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증인으로 대동했을 것으로 보이죠. 결국 이들은 태영을 죽이려다 자신들이 날아가는 결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